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재생에너지 수도를 선언했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대전환 등 새해 시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 시장은 산업 성과를 시민의 일상 변화로 연결하는 체감형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군산시 시정 목표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수도.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에서 쌓아온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올 상반기 아리백 산업단지의 공식 지정을 이끌어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산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작한 이후 2차 전지 분야에서만 21개 기업, 9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며 산업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올해는 지역 주도형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해 이로 얻은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고 기본 사회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구상입니다. 군산의 바람과 태양으로 만든 에너지가 기업을 돌리는 동력이 되고 시민의 지갑을 채우는 연금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의 밀집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 이른바 통합론도 제시했습니다. 전주권을 행정중심권역으로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을 산업중심권역으로 연계하는 행정통합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이제는 개별도시 한계를 뛰어넘어 인접도시들과 통합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공동 경제성을 끌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과 골목형 상점가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김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골목상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4천억 발행과 배달의 명수, 동네문화 카페,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원으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상권의 매출을 지키겠습니다. 한편 강 시장은 삼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의 부흥을 꿈꾸는 군산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군산의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 기준 군산의 출생아 수는 남자 481명, 여자 492명 등 9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평균 88명임을 기준으로 할 때 12월에는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군산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1,145명에서 2023년 983명으로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1,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군산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매출이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가 작년 24일 기준 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27.5%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민간 배달의 평균 수수료율을 15%로 가정할 경우 작년 매출 51억 원을 기준으로 가맹점들이 절감한 수수료는 7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누적 매출이 350억 원을 넘어 올해는 4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다시 상향됩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 상품권을 올해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1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통합 70만 원이며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앞서 시는 재정 부담과 발행 여건 등을 이유로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다시 7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군산시가 벤치마킹 우수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9건의 우수정책을 선정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접수된 23건의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정책을 이같이 뽑았습니다. 최우수상에는 도시재생과의 우수저류조 복합시설 조성이 선정됐습니다. 또 세무과의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운영과 건설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 유지보수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선정된 정책들은 관련 부서의 추가 검토 후 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29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공무원 7명을 선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개인 부문의 윤덕환 문화예술과 주무관과 김누리 아동정책과 주무관, 이문아 농업정책과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팀 부문에서는 스마트도시과의 최준영 주무관과 김영훈 주무관, 관광진흥과의 임대우 관광개발계장과 유연태 주무관이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선발된 공무원들에게 성과 상여금과 인사 인센티브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예비 국제회의지구 다국어 누리집 구축과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등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관광과 연계된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선 개항 예정인 새만금 항신항이 전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됐습니다. 22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해지면서 서해권 해양 관광의 새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 해양수산부는 부두 여건과 접안시설 등 항만 인프라와 고부가 가치 테마관광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동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됐던 국내 크루즈 기항 구조에서 벗어나 서해권에 새로운 국제 크루즈 거점이 마련된 셈입니다. 우선 개항하는 5만 톤급 부두는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로 22만 톤 규모의 대형 크루즈선까지 접안이 가능합니다. 이는 접안 능력 22만 5천 톤, 선석 길이 430m, 수심 12m인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크루즈 기항지 지정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크루즈선을 숙박시설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청, 관광기관, 크루즈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해외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세관과 출입국, 검역인 이른바 CIQ 운영이 원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인센티브 산정, 이제 선사나 여행사들 인센티브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또 유치를 해야 될지 이런 방향도 좀 설정을 해주고. 2,000명이 탑승한 크루즈선이 도내에 연 10차례 기항하면 120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수익이 예상됩니다. 특히 고군산 군도의 천혜 자연환경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새만금항 신항은 내년 2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 4선석, 2040년까지 모두 9선석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크루즈 기항지로 지정된 새만금항 신항. 서해권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행안부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평가에서 선도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는 기술교육과 실전 프로젝트 등에서 권영주무관이 높은 성적을 받아 도내 유일 선도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거점 기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권영주무관은 지난 9월 AI 기반 행정 매뉴얼인 서무실록을 개발해 누적 방문자 17,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군산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이 높은 참여율과 뚜렷한 건강 행태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작년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에 452명이 참여했으며 80.1%가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였고 식생활은 69.2% 개선됐습니다. 특히 고혈압 조절률은 참여하기 전 37%에서 참여 후 63.9%, 당뇨병 조절률은 66.4%에서 80.8%로 개선됐습니다. 또 96%가 만족도를 보였고 98.4%가 재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올해도 공공심야약국인 군산 센트럴 약국이 지속 운영됩니다. 센트럴 약국은 작년 1월 1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운영돼 1년 동안 3,800여 건의 이용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65일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심야 시간대에도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군산 체육센터 수영장이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3급 공인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공인 획득으로 서군산 체육센터 수영장은 대한수영연맹이 정한 경기 훈련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공식 인증 수영장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단위 수영대회 개최와 공식 기록 인정이 가능한 시설 요건들을 갖추게 됐습니다. 군산시 디지털 정보담당관 권영주무관이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권 주무관은 온라인 업무 편람 서무실록을 기획 개발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서무실록은 공무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과 사례 등을 AI를 활용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매뉴얼로 지난해 11월 공개 이후 누적 방문자 3만 5천 명, 재방문자 1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창의적인 정책 성과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산 지역 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우수사례 공모 2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자활사례관리 우수상과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자활계획, 청년 대상의 맞춤 진로 탐색과 취업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행안부의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위 5%를 기록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공공요금 관리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방물가 안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성은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24곳의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총 20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음료 등을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착한 가게에도 가입하는 등 4년째 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유치원이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150만 원과 수제비누 50여 개를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조촌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수제비누는 교직원과 원아들이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